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강론, 병리학 강론 1장의 세 번째, 이제 근육에 관련된 해부학적 내용, 질환에 대한 내용, 실제 오도, 그리고 이제 뼈, 관절, 근육, 똘똘마리에서 한번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내용 나오니까 제가 말이 좀 낭창해져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시면 전에 있던 해부 생리적인 내용까지 쫙 끌어다가 주저리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근육 질환은 먼저 이제 수축하고, 근육의 특징은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죠. 관절은 고정, 자세를 유지한다, 뭐 운동한다, 또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머슬 파이버라는 개념을 아시라고 했습니다. 해부학 때 생리학 때 보면 파이버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안에 보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엮여서 있더라 이 얘기죠. thick filament, thin filament, 마이오신, 헤드, 그죠? 액틴, 그다음에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진주 뭐 이래 갖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수축 이완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이제 병리적인 내용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치료가 어떤 게 되는지,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은 세 종류가 있죠. 뼈대 근육, 스켈레탈 머슬, 심장 근육, 카디악 머슬, 그다음에 스무스 머슬. 제일 큰 차이는 뼈대 근육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이 두 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심장 근육과 민무늬 근육 차이라면 심장 근육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마는 천천히 움직이더라. 예. 자, 근육 수축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보면 아세틸콜린이 신경 근육 접합부에 와서 아세틸콜린 내보내면 이 아세틸콜린이 붙으면서 나 들어갈래 다시 활동 전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근소포체에서 칼슘을 쫙 뿌린다는 거죠. 칼슘을 확 뿌리면 이 칼슘이 트로포닌과 붙어요. 그래서 트로포닌 붙으면 트로핀 미오신, 액틴 미오신 이게 구조가 싹 바뀌면서 미오신 헤드하고 액틴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죠. 이 방출됐던 칼슘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근육은 이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근육 수축은 이 근육 세포들이 ATP가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왜?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칼슘 제자리 갖다 놓고 이러면서 ATP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이콜라이시스 이거는 혐기성이죠. 산소 없이 ATP 두 개 만드는 락틱 액시드 나오는 그 얘기.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은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사립체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뿐만 아니고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패티엑시드 같은 거 들어와서 ATP를 만드는 거죠. 30개에서 32개. 요거는 우리가 소화하면서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양은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 하는 놈에서 이 P 하나를 ADP를 P를 하나 주면서 ATP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는 놈이 근육 섬유에 많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에서 아까 요거는 ATP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된댔잖아요. 이거를 잘라내는 효소.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카이네이즈, 줄여서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다 붙여서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카이네이즈. CPK입니다. 자, 이 수치가 혈액 안에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심장 근육에 많이 있는 놈이 MB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CKMB라는 수치가 있다는 거죠. 심장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 CKMB라고 하는 효소가 많구나. 심장이 열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인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CK만 해도 많으면 이건 근육 손상이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 뒤쪽에 이제 질환에서 할 건데 랍도마이올라이시스라고 해서 횡문근 융해증이 있으면 CPK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로포닌. 트로포닌 들어봤죠? 트로포닌 칼슘이 붙는 자리구나. 칼슘이 트로포닌과 붙고 액틴과 마요신 머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로포닌 카는 놈도 심장에만 있는 놈 이름이 트로포닌 I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포닌 I와 CKMB가 혈액 중에 높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죠? 트로포닌 I가 더 중요하다. 왜? 요거는
실제 심장 근육의 셀 자체가 단백질 자체가 떨어져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고 CKMB는 미루어 짐작한 거죠. 잘라준 열일하고 있구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카디악 마커라고 해서 트로포닌 I와 CKMB를 검사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근육들 질환들이 있습니다. 변성과 위축, 그 다음에 내분비 대사장애, 그 다음에 염증, 종양, 스포츠 손상. 제일 많이 보는 건 역시 스포츠 손상이겠죠. 그래서 병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변성과 위축 보면요. 그냥 이거는 뭐 질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근육이 좀 약해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신경성 변화, 뉴로제닉한 체인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뉴로 머스큘라 조인트 NMJ라고 있어요. 신경이 근육에 갖다 붙는 자리, 거기에서 신경이 위축되면 근육도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폴리오라고 있죠. 폴리오. 소아마비. 그놈도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량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경세포의 손상과 탈락 그리고 축삭의 손상 때문에 집단적으로 근육이 위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육병에서 근육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오피버가 하이퍼트로피 굉장히 커져 있다. 혹은 베큐올이라고 하는 공포나든지 단백질 음집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기관들이 막 뭉쳐가고 인클루전, 봉입체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근육세포 안에. 이런 경우에는 위축되는 이유가 이제 근육병 때문에 그렇다. 마이오패틱한 체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대사장애에서는 우리 앞 시간에 앞에 유전과 관련된 질환들 할 때 또 언뜻 했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지질대사, 리피드, 지질대사에 의해서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구나. 또 글라이코겐 축적병이라고 글라이코겐이 간과 근육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유전자 질환할 때 이렇게 우성이냐 열성이냐 X링크드냐 뭐 구조의 문제냐 대사 문제냐 뭐 이런 표 아이고 지금 찾았으면 좋았을 건데 뒤에 하나 넣어놨으면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았겠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돌려보시면 있어요. 유전하고 그쪽 나오는 파트에. 그리고 이제 사립체 근육병 하는 것도 사립체 DNA 변이에 의한 많은 질환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근육병들이 내분비하고 대사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염증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피부 근육염, 다발성 근육염, 발바닥 힘줄염. 보통 요거를 DM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더마토 마이오사이티스라고 해서. 근데 요거는 피부와 근육 모두에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컴플리먼트 보채라고 하면 이놈도 염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침착되어 있고 B 림프구와 형질 세포들이 또 이렇게 염증 안에 살펴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이게 피부 근육염에 눈 부종도 있고 눈꺼풀 변색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 세뇨학과 근육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피부하고 근육통하고 같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쪽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 염증이 있는데 컴플리먼트라는 보채와 비림프구와 형질 세포가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폴리마이오사이티스라고 다발성 근육염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와는 관계 없고요. 쇠약과 근육통, 오직 근육에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피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 관여하는 세포들도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CD8 세포독성 T세포. 요놈은 T세포하고 연관이 조금 있다는 거죠. 앞에 거는 뭐였죠? 요거는 B림프구하고 형질세포 이런 것들, 컴플리먼트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데 이놈은 T세포가 직접 관여를 좀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흔히 봅니다. 병원에서 족저근막염, 플란타 파샤이티스라고 이게 이제 계속되는 자극과 이 미세 손상에 의한 염증들이 사람은 계속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오버돼서 스트레스 손상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지속되는 자극하면 염증이 생긴다. 염증의 원인도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발 뒤꿈치 통증이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고 심하게 체중이 실리는 운동, 과체중,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부적절한 생체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교정 가능하려면 뭐 살 빼야죠. 항염증제 혹은 진통소염제 써야 되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수술을 통해서 이걸 절제하는 족저근막 절제술도 고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질환에 유전질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맨델 유전질환에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디시엠베커 근육퇴행 위축증인데 X와 연관이 되어 있고,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구조단백질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이제 위축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뭐 심장 근육 호흡 기능 부전으로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육 긴장 퇴행성 퇴행 위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쭉 한번 이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그러니까 전체 다 오는 그런 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단일 유전자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종양이 있는데요. 근육 종양은 렙도마이오살코마 하는 게 있고 레이오마이오마 하는 게 있습니다. 렙도마이오살코마는 그래도 살코마 아까 무시무시한 게 뭐였죠? 오스테오살코마. 그거는 뼈 안에 생기는 육종이죠. 그건 예후가 많이 안 좋고, 콘드로살코마는 예후가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했죠. 자, 횡문근에 발생하는 렙도에 생기는 육종, 근육에 생기는 육종은 어떠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배아형이 제일 많잖아요. 이 배아형의 변이 형태로 되어 있는 포도육종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예후가 조금 좋고, 뭐 다태형이라고 하는 또 형태가 또 있는데 이 놈은 예후가 나쁘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조금 예후가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육에 있는 양성 종양은 가장 많이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자궁 평활근종입니다. 평활근에 생기는. 그래서 여성의 약 77%에서 있고, 개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이 레이오마이오마를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손상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운동 활동과 훈련 중에 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스포츠 손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면 스프레인, 염좌라고 하죠. 삐는 거죠. 발목이 삐었어요. 앵클 스프레인. 그 다음에 긴장, 스트레인, 긴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먼트 럽처, 그 다음에 텐던 럽처, 그 다음에 프랙처라고 하는 골절,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약자를 쓰거든요,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는 손으로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운동과 관련된 손상,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스포츠 손상에서는 라이스 치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건 굉장히 교육도 많이 저도 해야 되고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많은 다른 환자분들한테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스 치료 원칙이 뭐냐? 레스팅입니다. 첫 번째 레스팅. 안정이라는 말은 뭐죠? 움직이지 마라. 손상 부위를 반복적인 자극을 피한다. 발목뼈가 부러졌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분리될 수가 있고 막 더 붓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컨투전이든 타박상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다쳤다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스플린트 하는 거 하죠. 스플린트. 여기다가 적어버릴까요?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스플린트 하는 걸 합니다. 스플린트. 스플린트가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아이싱은 차게 하는 거죠. 차게. 초기 혈관 수축을, 출혈을 감소시키고 부종을 조린다. 부종에 빠진 후 급성기가 지나면 온찜질 혈류를. 이게 온찜질 하면 최소한 3, 4일은 걸립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되고, 실제로 아이싱은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쿨링 하는 거. 냉장고에 있는 뭐 아이스백 같은 거 얇은 수건을 사서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압박하는 거죠. 부종을 줄이고 조적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아줍니다. 일라스틱 밴드를 감아준다든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잘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밑에 땅에다가 중력 때문에라도 바닥에 놓지 말고 심장보다는 높이 이동하면 체액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출혈과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실제로 병리학적으로 인플라메이션만 딱 생각해보고 해봐도 충분히 라이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레스팅, 조직의 안정, 자극 주지 마라, 염증 더 생긴다. 아이싱, 쿨링하면 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이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한참 있은 후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때는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텀이 한 2, 3일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션하고 올려주라. 이것도 안정 목적인 거죠. 자, 이제 실제 오다 간단한 거 확인할게요. 자, 실제 오더로 발목 염자, 앵클 스프레인입니다. 보시면 사진을 찍죠. 앞쪽에 찍고 옆으로 찍고 꺾어서도 찍고. 만약에 골절 의심되고 있다면 CT를 찍어 봐야 되고, 완전히 CT를 찍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MRI를 찍어 봐야 텐던이든 리가먼트든 그러니까 힘줄과 인대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레우스라는 게 있죠. 말레우스는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아뼈는 라테랄 말레우스라고 하고, 메디알 안쪽은 이건 티비아 쪽의 안쪽이 되겠죠. 그거를 메디알 말레울루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대 손상 85%도 어떤 방법으로 될 때 생기는지 확인해 놨습니다. 요거는 라테랄 말레울루스 프랙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스프레인 정도겠죠.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피부 두께와 이 피부 두께는 다르죠. 뼈하고 피부 끄트머리하고 보면 이건 얇은데 여기는 두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딜레이 프랙처 생길 수도 있고 텐던 인저리 혹은 리가먼트 인저리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이스 치료 원칙으로 스플린트를 대라, 그 다음에 엘라스틱 밴드를 감아주라, 아이스 앵곡하는 거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제품을 붙여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물리치료를 해준다.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주면 덜 아프겠죠. 염증도 줄여주고. 이건 양약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진통 효과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라이스 하라는 거죠. 심장 높이보다 들어주라. 딜레이 프랙처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추염자,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들이 다 뒷목 잡고 내립니다. 안 잡아도 되는데 꼭 잡고 내리죠. 실제 뒷목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실려 나오죠. 아이러니하게.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뒷목 안 잡아도 될 사람들은 뒷목 잡고 병원 오고, 꼭 병원 와봐야 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집에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자, C스파인 오돈토이드 카는 오픈 마우스 뷰라는 게 있는데, 입을 벌려서 찍으면 이게 이제 C스파인의 두 번째 덴토이드, 이렇게 덴스가 딱 나오는 놈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C스파인 스프레인이 있다는 거죠. 원래 찍으면 C 형태로, 이렇게 C 형태로 굽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거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요 중간중간에 근육과 인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확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머리 뒤쪽부터 목, 어깨, 등까지 쫙 큰 트라페지우스 머슬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격들은 근육통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옮겨 다닙니다, 통증이. 그래서 내일 되면 뒷머리도 아프다, 어깨도 아프다, 등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그렇다는 거죠. 입을 벌려서 찍었죠. 오픈 마우스 뷰고, 요게 댄스입니다. 두 번째 서비칼 보온의 댄스. 요거 이제 프랙처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스, 이것도 치료 원칙이니까 뭐 네 칼라를 한다든가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뒷목 잡고 내리는 경우 아주 조금 비판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한번 교육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인상 내용은 렙도마이올라이시스입니다. 보통 병원에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피지컬한 운동,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했어요. 경찰 아저씨들 뭐 산에 뛰어다니고 하는 훈련, 혹은 군대에서 유격 훈련, 뭐 여러 가지 안 뛰다가 막 500m, 1000m 달리기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라톤, 스피닝,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혹은 며칠 사이에 자주 이렇게 하면 옵니다. 이게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고 급성 콩팥 손상이 오면서 결국은 투석과 신장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실제 경우가 있어요. 스피닝하고 이 사람이 랩돈지 모르고 계속 부어서 이상하다 갔더만은 콩팥 수치가 안 좋다. 확인해보니 콩팥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투석했는 경우, 실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격한 운동. 소변 색깔이 보통 초콜릿색 이렇게 나옵니다. 콜라색 소변. 여러분 빨리 병원에 와야 되고, 물과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고 소변량을 체크를 합니다. 또 치료할 때
아이오 체크를 굉장히 아이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거든요. 이걸 잘 해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중요한 수치는 OTPT하고 CPK입니다. 보통은 이 랩도가 있을 때는 이 OT가 AST라고 하는 간 수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CPK가 아마 1000 이상 되면 핵문근 융해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5000, 만 정도 높으면 높을수록 콩팥이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000 이상 되면 무조건 좀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콩팥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변에서는 뭐 마이오글로빈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아마 피 검사에서 CPK 정도 하고 OTPT 보고 올라가 있으면 그러고 이제 히스토리를 다 물어보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하루에 한 2에서 5리터 정도의 아주 많은 수액을 줍니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잘 봐야 되고 폐부 정도 빠지지 않도록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CPK를 팔로우 반다. 팔로우 반다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체크해보고 그 수치가 정상적으로 잘 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구성은 앞으로 강론은 전부 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실제 오다 관련해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교재와 이런 것들 참고하고 저의 경험도 있겠지만 각 병원마다 각 파트마다 조금 다름도 있기 때문에 제 것만 다 고집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의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몸통뼈대 한번 보시면 되고 골다공증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마이너스 2.5 정도 알아놔야 되고 이거를 뭐라 한다? 콜레스 프랙처,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펠빅본이란다 자꾸 피모넥 프랙처, 인터트로찬테리 프랙처인지 잘 봐야 되고 인트라 픽세이션 혹은 아트로플라스티 같은 거 할 수가 있다. 멀티플 리프랙처 있으면 이거 헤모소락스냐 유모소락스냐에 따라서 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디스플레이스가 심하기 때문에 픽세이션 한 거죠. 플레이트 돼갖고. 그리고 이제 관절 구조,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수술한 거죠. 그리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힙본에 왔는 것도 수술한 겁니다. 그리고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모양이고요. 이건 가우트죠, 가우트. 유릭 액시드가 6.8이나 7.0 이상 올라가면 가우트를 의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니 디스로케이션이죠. 팜리테일 아트리 잘 봐야 되고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뭐 콜킨이나 자이로릭 같은 약물 치료한다. 그리고 이제 어깨 쪽 숄더 디스로케이션 있으면 세데이션 시켜서 보통 히포크라테스 혹은 이런 방법으로 디스로케이션 리덕션을 해준다는 거죠. CKMB 검사랑 트로포닌 I 검사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라이스 스포츠 선상의 라이스는 좀 중요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환자를 레스팅,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얘기 다 했고 앵클 스프레인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랍도마이올라이시스 이런 운동하고 소변 이상타, 근육통이 심하다 이러면 꼭 검사에서 CPK 수치가 1000 이상 OTPT에서 OT 수치가 많이 높으면 랍도마이오시스를 잘 보고 수액 공급을 많이 해야 어떻게 된다? 콩팥을 세이빙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쭉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론에서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나눠서 지금처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